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은행, 조선 등 소외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식이 오를까?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지하 1층, 2층, 3층, 4층? 바닥은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글로벌 투자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하락장은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달이 조금 지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이전 수준을 거의 만회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10%가량 더 올랐습니다. 이번 하락장이 장기화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시장이 이렇게 빨리 반등한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 두 번째로는 각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 미국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나왔던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불과 1, 2개월 만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이 부동자금들이 증시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째는 최근에 더해진 요인인데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반등은 깜짝 반등일 뿐이지 나중에 다시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주식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현금을 많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1900 그리고 2000까지 올라오자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관의 주식 투자 성과는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상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라고 하죠.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두고 이 코스피 지수와 자기의 펀드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누가 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0% 올랐는데 자기 펀드는 5%밖에 안 올랐다. 자, 이러면은 성과가 저조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줄 알고 현금을 많이 쥐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00선까지 올라오자 참다 못한 기간에 자금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순식간에 2200선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떨어졌다가 이 2200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초반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은행, 조선 등 소외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현재 이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다 라고 한다면은 다음에는 어떤 주식이 오를까? 주도주는 누가 될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승장이었던 이 시기에는 과연 어떤 주식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올랐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상승장이라고 한다면은 2017년입니다. 2016년 말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이 조금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2018년 2월 초에는 무려 2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약 한 1년 동안 30%가 넘게 오른 거죠. 코스피 지수가. 자, 그래서 이때 시기별로 어떤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이 표는 2017년 상승률 상위 업종 그리고 2017년 상승률 중위 업종 각각의 업종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상승률 중위 업종 말이 좀 어려운데 중간 정도로 상승률을 보였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률 상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IT가전, 증권, 반도체, 철강이고요. 중간 정도로 상승을 했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레저 서비스, 정유, 방송과 미디어, 보험, 통신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1월 초 이때를 100으로 환산을 해서 2018년 2월 초, 즉 코스피 지수가 1900대에서 2600선을 돌파했었던 그 기간 동안 각각의 업종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초에는 100이었는데 2018년 2월 초에는 188, 즉 88%가
올랐다는 뜻이죠. IT 가전 75%. IT 가전은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상당히 핫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 업종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30%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상승률 중위 업종을 보면은 26%, 24%, 17%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주도주가 반도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지수가 막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주가지수가 웬만한 업종보다 상승률이 좋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것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뭐가 제일 많이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긴 편한데 월별로 그때 당시에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월별로 과연 각각의 업종들이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업종들이 제약, 바이오를 제외하거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위 업종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네요. 자, 그런데 3월에 와서는 보시다시피 오히려 중간 정도로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업종들 중에서 상당히 강세가 많이 나왔어요. 뭐 호텔과 레저 서비스 7%, 정유도 6%, 방송과 미디어도 7%, 통신도 8%. 반면에 상승률 상위 업종은 IT 가전과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자, 그리고 6월 달에 와서는 정반대죠. 상승률 상위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히려 중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 7월 달에는 완전히 역전이 되죠. 호텔과 레저 서비스, 뭐 정유, 보험, 통신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제약, 바이오, 증권, 반도체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소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11월 이때 와서도 마찬가지로 상승률 중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요. 하지만은 12월 이때 와서는 다시 또 역전이 되죠. 그리고 2018년 1월 이때에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과적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30% 정도 상승 랠리를 펼친 그 1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제약, 바이오, IT 가전, 증권, 반도체, 철강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지만은 월별로 쪼개서 보면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랐다가, 그리고 이 상위 업종이 안 올랐을 때는 중간 정도로 상승 퍼포먼스를 보인 그런 업종들 중에서 강세가 나타났다. 즉 엎치락 뒤치락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올랐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순환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세장이 왔을 때 특정 업종이, 주도 업종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오르면은 다른 업종들도 돌아가면서 오른다는 것이죠. 키맞추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는 알 수 없으나 큰 틀에서 본다면은 주도 업종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주도 업종이 장기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주도 업종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주가는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 즉 실적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상승률 상위 업종의 1년간 포워드 순이익 증가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워드 순이익은 현재 이 시점으로부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1년 후에 그 기업의 순이익입니다. 즉 1년 후 예상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승률 상위를 기록한 업종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예상 순이익은 얼만큼 올랐느냐, 그 증가율을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1년간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순이익 값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됐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상승률 중위 업종의 1년간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예상 순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은 뭐 통신 같은 경우에는 53%나 증가를 했지만은 나머지 주식들, 나머지 업종들을 보면은 확실히 상승률 상위 업종보다는 증가율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예상 순이익 증가율이 1년 동안 높았던 그런 기업들이 주가도 양호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의 증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어느 업종이 당장 내일 오를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들이 상승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2020년 들어서 현재까지 이 예상 순이익값이 많이 증가한 그런 업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예상 순이익값이 93%나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장비, 건강보조식품, 제약바이오, 인터넷 포털과 서비스, 방송과 미디어, 음식료, 자, 이런 업종들이 올 들어서 예상 순이익 증가율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업종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제약바이오, 이 세 개는 하나의 섹터로 묶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지금 평택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공격적으로 증설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가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터넷 포털과 서비스, 이거는 카카오, 네이버, 언택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죠. 방송과 미디어, 지금 언택트로 인해서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OTT 플랫폼이고, 이 OT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콘 텐트리 같이 콘텐츠를 잘 만드는 기업이 돈을 잘 벌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묻어져 있는 거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400에서 2150까지 달려오면서 초반에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소외주들, 조선주나 은행주, 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가 또다시 최근에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가 오를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자, 중요한 것은 당장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를지는 알 수가 없다. 2017년 상승장 이때에도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였지만은 매월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호텔과 레저, 그리고 방송과 미디어, 정유 업종,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들이 하락을 할 때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순환매 상황이 연출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익 성장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돌아가면서 오르잖아요, 주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택트 주식이 막 올라요. 그래서 계속 오르네 하고 샀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안 올랐던 소외주들이 또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 또 올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언택트주를 팔고 소외주로 또 갈아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다시 다른 주식이 오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달려가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엇박자를 타다 보면은 오히려 이 상승장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